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바이너리 변수를 종속 변수로 갖는 비선형 모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프라빗이랑 로진 모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부터는 또 다른 모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로 오더드 리스폰스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얘기를 하기 이전에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를 다 못한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로지스틱 모형을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MLE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그전 시간에 이제 배웠었잖아요. 그 내용이 로지스틱 혹은 로진 모형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정리를 하고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리스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모형들이 사용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는 회귀 모형이 이제 로짓이랑 프라빗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로짓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형이 갖는 로지스틱 회귀 모형이 갖는 종속 변수인 y가 1일 확률이 무엇과 같다고요? 무엇에 의해서 디파인이 된다고요? 이게 뭐예요? 표준 로지스틱 분포의 CDF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값이 0하고 1 사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확률 값을 무엇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표준 정규 분포의 CDF 예죠. 파이라고 하는 이 그릭 레터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CDF를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러한 빼기 모형을 프라빈 모형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떻게 이 각각의 확률이 이 펑션으로 도출이 되는지 혹은 이 펑션으로 도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잠재변수 모델을 가지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잠재변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yi 스타라고 하는 잠재변수가 있는데 그 잠재변수의 값이 x 곱하기 b 하고 에러항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관찰하는 종속변수의 값, 즉 yi는 이 잠재변수의 값에 의해서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에러항이 어떠한 분포를 따르면 y가 1일 확률이 이렇게 디파인이 되는 거예요. 얘가 표준 로지스틱 분포를 따르게 되면 로진 모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y가 1일 확률이 이렇게 디파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면 이 에러항이 그러면 y가 1일 확률이 이렇게 디파인이 돼서 프라빈 모형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로진 모형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로진 모형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잘 아는 것처럼. 자,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파라미터들이죠. 특히 독립변수 앞에 붙은 특정한 파라미터에 관심이 있어요. 왜요? 그 파라미터가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엇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모형이 갖고 있는 파라미터 값에 관심이 있는 거죠. 어? 자, B1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무엇과 무엇의 관계를 얘가 나타내는 거죠. X1이라고 하는 특정한 독립변수하고 그 다음에 로지스틱 모형에 존재하는 이 종속변수하고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즉 이 특정한 파라미터의 값이기 때문에 걔의 특성을 파악을 한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가설 검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귀무 가설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립 가설은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회귀 분석에서는. 그리고 또 어떤 거에 관심이 있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전체의 모델의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즉 상수항만 들어가 있는 모형의 설명력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잘 설명을 하는지가 궁금한 거죠. 걔를 귀무가설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요. 자, 얘가 true면 모형에 어떠한 항만 존재하는 거예요?
얘가 true면 독립 변수들이 다 없어지죠. 맞아요? 그러면 상수항만 남는 거랑 동일하다고요.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모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러한 귀무가설을 갖는 가설 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을까요? 자, 가설 검정은 여러분들이 OLS 방법을 사용을 하나, 즉 선형 모형을 사용을 하나, 비선형 모형을 사용하나 그 전반적인 순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무엇이죠? 무엇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추정식을 구해야 되는 거죠. 추정식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샘플 데이터를 적용해서 구체적인 값, 추정치를 구하고 그 추정치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모수와 그 값이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걔가 귀무가설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 되는 값과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귀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비선형 모형 같은 경우에는 OLS 추정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추정식을 사용한다고 얘기했냐면 MLE 추정식을 사용을 하는 거죠. 자, MLE 추정식을 사용해서 가설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무엇을 먼저 알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무엇을 알아야지만 MLE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likelihood를 알아야 돼요. 자, likelihood를 알려면 종속 변수의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죠? likelihood는 joint density function이기 때문에 종속 변수의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포를 알아야 되는 거고 분포의 density function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맞을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요. 무엇을 사용하기 위해서 혹은 무엇을 계산하기 위해서 MLE를 계산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종속 변수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변수예요? 바이너리 변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가정을 할 수 있어요? 종속 변수가 어떠한 분포를 따른다? 어? 무슨 분포예요? 베르누이 분포죠. 베르누이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종속 변수에 대한 확률, likelihood를 계산하기 위해서 베르누이 분포의 PDF를 사용하면 된다고요. 사실 이제 이산 변수이기 때문에 PMF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여기서는 PMF랑 PDF랑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PDF로 사용을 한다,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세타가 뭐예요? 파라미터라고. 이 파라미터는 density function의 파라미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물론 이제 더 나가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 특정한 회귀 모형이 갖고 있는 파라미터로 표현이 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density function이 갖고 있는 파라미터로 표현이 된다고요. 그래서 베르누이 분포 같은 경우에는 PDF가 어떠한 파라미터를 갖죠? 음? 자, 베르누이 분포의 PDF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걔가 들어가야 되죠. 여기에 이 y 변수가 갖는 분포의 PDF 혹은 PMF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P죠. 맞아요. P가 어떠한 확률이라고요? 이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 N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N이 나타내는 게 무엇이죠? 무엇의 숫자가 되나요? 시행의 수? 시행의 수라고 표현을 해도 되지만 샘플 사이즈예요. 샘플에 몇 개의 관측치가 있는 거예요? N개의 관측치가 있다고요. 사람이라고 친다면 n명의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y1은 첫 번째 사람이 갖는 종속 변수에 대한 값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네, 누구죠? 보셨네. 그리고 y2는 두 번째 사람이 갖는 종속 변수, 대문자 y2로 표현을 하죠. 종속 변수는 그 종속 변수의 구체적인 값이라고. 걔네들의 likelihood가 이렇게 표현이 되죠.
맞아요? 어떠한 가정하에서 종속 변수들이 즉 y1, y2, y3 쭉 해서 yn까지 있겠죠. 이러한 종속 변수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likelihood 펑션이 이렇게 define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혹은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 네, IID가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근데 MLE 같은 경우에는 likelihood 펑션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대신 무엇을 사용한다라고 했냐면 log likelihood 펑션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얘를 더 많이 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P가 Y가 1일 확률이에요. 얘가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로진 모형에서는 이렇게 표준 로지스틱 분포의 CDF를 가지고 표현이 될 수 있는 거고 프라빈 모형에서는 얘가 표준 정규 분포의 CDF를 가지고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즉 어떠한 변수들에 대한 펑션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X 독립 변수들에 대한 펑션과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자 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회귀 모형에 존재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펑션으로 무엇이 종속 변수가 갖는 분포의 PDF가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 P죠. 걔가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보통 MLE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어떠한 분포의 파라미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그 파라미터를 X하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자 하는 모형이 갖는 파라미터의 펑션으로 표현을 한다고요. 근데 그 펑션이 이 펑션, 즉 표준 로지스틱 분포의 CDF로 표현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표준 정규 분포의 CDF로 표현이 될 수 있고 다른 모형에서는 다른 함수를 이용을 해요. 지수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고 로그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MLE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얘를 맥시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이 MLE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걔를 가지고 우리가 일단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귀무가설을 기하가치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표준화를 해야 돼요. 자, 표준화를 하려면 MLE가 갖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특성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라지 샘플에 대해서. 라지 샘플이라고 하는 것은 샘플 사이즈가 30보다 크면 우리가 보통 라지 샘플이라고 합니다. 통계학에서는. 컨시스턴시라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얘가 뭐냐면 편향이 없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조금 다른 의미를 갖긴 하지만 그리고 정규분포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MLE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 팩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떠한 통계치를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G값을 바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월드 테스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얘를 제곱한 값, 이 W, 월드 테스트에 해당하는 통계치를 계산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G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변수를 표준화를 했기 때문에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고요. 그리고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어떠한 변수, 지변수죠. 하나예요. 얘를 제곱을 했기 때문에 걔는 어떠한 분포를 따르게 되냐면 자유도가 1인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르는 변수하고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분포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필요해요. 이 수업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한다면. 자, 그리고 여기서 얘는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0이 되죠. 얘는 결국 이거잖아요. MLE 추정치의 평균이기 때문에 0이 됩니다. 귀무가설이 맞는다라는 가정하에서 맞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에요. 가설 검정을 하는. 두 번째 방법이 뭐라고 했냐면 두 번째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면은 분산을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요? MLE에서 무엇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돼요? 그쵸? 로그 라이클리후드 혹은 라이클리후드 펑션을 2차 두 번 미분한 것에 역수를 취한 다음에 거기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걔가 추정식의 분산과 값이 동일하다. 거의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써서 이 분산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값들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나요? 이게 이제 월드 테스트 방법이 되고요. 가설 검정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likelihood ratio 테스트예요. 자, 여기에서 얘는 어떠한 모형의 로그 likelihood 값인가요? 얘는 제한이 없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모형의 로그 likelihood 값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얘는 귀무가설이 맞는다라는 가정 하에서의 모형의 로그 likelihood 값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B1이 0이라고 하는 귀무가설을 기억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게 맞는다라는 가정하에서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형 있죠. 제한된 모형, restricted 모형이라고 하는데 그 모형이 갖는 로그 라이클리후드 값을 구해야 한다고요. 이게 뭐예요? x1이 빠진 모형이죠. 자, x1이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은 이 둘의 값의 차이가 크다고요, 작다고요? 로그 라이클리후드는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 되냐면 우리가 사용한 모형의 설명력이 되고요. 무엇에 대한 종속 변수에 대한 얘는 무엇이 되냐면 귀무가설이 맞는다는 가정 하에서 여기서는 x1이 빠졌을 때의 모형이겠죠. 그 모형의 설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x1의 설명력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맞을까요? 그러면 어떠한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음? 귀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곱하기 2를 하면은 그 값은 어떠한 분포를 따른다고요? 여기 나와 있죠.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릅니다. 이 R은 뭐예요? 귀무가설에서 테스트하고 있는 귀무가설에 포함이 되어 있는 파라미터의 수예요. 만약에 이렇게만 되어 있다 귀무가설이 그럼 R이 얼마예요? 1인 거죠. 맞을까요? 그리고 모형의 설명력도 예, 이러한 방법, 즉 likelihood ratio 테스트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MLE가 어떻게 로지스틱 모형에서 적용이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 있는 게 무엇이냐면 파라미터 값 자체에도 물론 관심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관심 있는 게 무엇이냐면 보통의 회귀 분석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심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거죠. 독립변수의 값이 하나 증가할 때 종속변수의 값이 얼마만큼 달라지는지. 그래서 선형회귀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선형에게 모형을 다시 쓰면 파퓰레이션 모형이 대문자로 써야 되긴 하지만 이렇게 되잖아요. 에러 항이고 그럼 양변에 x를 조건으로 해가지고 음? 평균을 구해보면 오른쪽에는 뭐만 남아요? 얘네들은 상수라고 했어요. x를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얘가 얼마가 된다고요? 선형회귀 모형에서 얘 얼마가 돼요? 0이 되죠. 어? 편향이 없는 추정식을 얻기 위해서는 이 가정이 반드시 존재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오른쪽에 이것만 남는다고요. 그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이거라고요. 그럼 이거 얼마예요? 이 마지널 이펙트? x의 값이 xi죠. xi의 값이 1만큼 증가할 때 y의 평균이 얼마만큼 달라지는지를 나타내는 게 얘죠. 마지널 이펙트. 선형 회귀에 대한. 선형 회귀에서 얘기하는 종속 변수의 값은 평균 값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 이게 얼마예요? 선형 회귀에서는 얼마가 되죠?
아니 여기서 어디 x가 1이라고 해볼게요. x1. 이쪽을 x1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얼마가 나와요? b1이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선형역의 모형에서는 이 파라미터가 마지널 이펙트, 기울기를 의미한다고요. 즉 해당 독립변수의 값이 1만큼 증가할 때 종속변수의 값이 얼마만큼 달라지는지를 의미하는 게 이 파라미터의 값이에요. 하지만 비선형 모형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런 식으로 해석이 안 된다고요. 근데 비선형 모형에서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 있는 게 무엇이냐면 그러한 마지널 이펙트라고요.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서는 종속변수가 뭐예요? 이거죠. 정확하게 쓰면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얘가 특정한 x 변수가 1만큼 증가할 때 얼마만큼 달라지는지가 궁금하다고요. 이게 뭐예요? 로지스틱 회귀 모형 혹은 바이너리 변수에 대한 모형에서의 마지널 이펙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로지스틱 모형에서는 얘가 어떠한 펑션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펑션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로지스틱 분포, 표준 로지스틱 분포의 CDF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얘를 미분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미분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합성함수의 미분 공식을 가지고 표현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걔를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뭐예요? 로지스틱 모형에서의 마지널 이펙트라고요. 비선형 모형에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선형 모형과 달리 선형 모형 같은 경우에는 마지널 이펙트가 얘밖에 없다고요. 근데 비선형 모형은 이 앞부분이 붙은 거예요. 자, 이 앞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두 가지 특성이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얘는 그 부호가 어떻게 된다고요? 값이 항상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그리고 몇하고 몇 사이라고요? 값의 범위가 0하고 1 사이라고요. 이 두 가지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일단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마지널 이펙트의 방향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식에 있는 텀들 중에서 무엇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이 되나요? DJ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왜? 얘는 양수기 때문에 항상. 그리고 마지널 이펙트의 크기는 BJ의 절대값보다 절대값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얘가 양수라고 얘기 표현을 합시다. 그럼 얘보다 커요, 작아요? 마지널 이펙트의 크기는 항상 작죠. 왜? 이 앞에 있는 값이 0하고 1 사이기 때문에 그 특성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마지널 이펙트, 자, 얘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자, 그럼 마지널 이펙트가 뭐에 대한 펑션이에요? 무엇에 영향을 받아요? 두 가지의 영향을 받죠. 독립변수들하고 독립변수들의 값하고 또 뭐? 파라미터들에 대한 추정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요. 맞아요? 보통 요거는 이제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신경을 안 쓰고요. 독립변수 값들은 관측치마다 다르죠. 뭐 같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릅니다. 각각에 대해서 이 마지널 이펙트의 값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하나의 마지널 이펙트 값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비선형 모형에서는 어떠한 마지널 이펙트 값에 관심이 더 많이 있다고요? 네. 에버리지 마지널 이펙트에 관심이 더 있다고요. 샘플 데이터에 각각의 독립 변수들이 취하는 값들이 있겠죠. 맞아요? 각각의 값들에 대한 마지널 이펙트의 값이 다 다를 거잖아요. 맞을까요? 걔네들의 평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에버리지 마지널 이펙트가 되고 비선형 모형에서는 마지널 이펙트를 얘기할 때는 얘를 더 많이 의미한다고요. 물론 이제 독립 변수가 특정한 값을 가질 때
마지널 이펙트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비선형 모형에서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비선형 모형을 사용하든지와 상관없이 MLE 기반의 비선형 모형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지금 얘기한 이러한 내용이 공통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고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리고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모형의 무엇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했어요. 혹은 모형의 무엇과 그 값이 그 크기가 비례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나요? 모형의 설명력이에요. 알겠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로그 라이클리후드 값을 이용해서 모형의 성능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비용 함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혹시? 그래서 제가 올려준 R 파일 중에서 로지스틱 R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 파일이고요. 자, 여기서는 어떠한 데이터를 사용을 하냐면 ins 언더바 데이터라고 하는 CS 파일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데이터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종속 변수가 어딨죠? 네, 요거죠, ins. 어떠한 변수라고 제가 얘기를 했냐면 private insurance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변수라고 했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바이너리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private insurance가 있으면 값이 1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이 private insurance를 가질 확률이 높아지는지 혹은 낮아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 거고 그러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비선형 모형인 로지스틱 모형을 사용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요한 독립변수로 사용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 여기 있죠. retire는 retire를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다음에 age 그 다음에 HS 스테이터스는 하우스 스테이터스가 되고요. HH 인컴은 하우스홀드 인컴이 되고 에듀케이션 이어 married 결혼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히스패닉인지 그렇지 않은지 등이 주요한 독립변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돌리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B 값들이 되는 거예요. 얘는 그 B에 대한 ML이 추정치가 되는 거지 마지널 이펙트는 아니에요. 얘네들은. 알겠나요? 그리고 이제 P-밸류를 보고 P-밸류가 0.05보다 보면은 0.05보다 작으면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유의 수준 5% 하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또 다른 값들이 나오잖아요. 요거는 이제 모형의 설명력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null deviance라고 하는 얘는 무엇이냐면 슬라이드로 가보죠. 얘가 돼요. 아이고. 자, 우리가 likelihood ratio를 계산할 때 어떻게 했어요? 2 하고 이렇게 했죠. 맞을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이게 뭐가 되냐면 이거예요. null deviance. 그리고 마이너스 2하고 얘를 곱하게 되면 걔가 residual deviance가 된다고. 자, 그래서 보도록 하죠.
여기서 여기를 빼줘요. null deviance에서 밑에 있는 residual deviance를 빼줘요. 걔는 어떠한 값과 동일할까요? 응? 여기서 이걸 빼는 거죠. 마이너스 2 로그 라이클리후드예요. 무엇에? 귀무가설이 맞는다는 가정하에서의 모형에, 즉 제한된 모형의 로그 라이클리후드라고요. 빼기 마이너스 2 우리가 사용한 실제 모형의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뭐랑 같아요? 뭐랑 같나요, 이게? 얘랑 같죠, 얘랑. 맞아요? 얘가 어떠한 분포를 따른다고요? 예, 카이스큐 분포를 따르죠. 맞을까요? 자, 빼면 얼마 정도가 나오죠? 빼면 얼마 정도가 나오나요? 290 정도 나오나요? 자, 290이라고 하는 값이 자유도가 1인 카이스퀘어 분포에서 어디쯤에 위치하는지, 기각 영역에 위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파악을 해야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p-밸류를 구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하냐면 요 AIC는 조금만 이따 설명을 할게요. 요 밑에 가면은 요 코드 있죠. 요 코드. 이게 로그 라이클리후드 레이시오 값이에요. 응? 이거라고요, 이거. 이거라고요, 이거. 이게 디그리가 몇인 지금 상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디그리가 1이 아니죠. 그 디그리 1이 아니에요. 파라미터의 수가 몇 개예요? 8개죠. 보면 파라미터의 수를 보죠. 각각의 독립변수 하나씩 가지고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인터셉트 있잖아요. 비제로. 그래서 총 파라미터가 8개라고. 그리고 우리는 모형의 설명력에 대해서 likelihood ratio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귀무가설을 기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B0부터 B7까지가 되죠. 얘를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지금 이 값이 자유도가 8인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분포에서 이 289.7856이 어디쯤에 위치하는지를 봐야 돼요. 기각 영역에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봐야 한다고요. 걔는 미안해요. 자유도가 7이죠. 왜 그렇죠? 미안합니다. 뭐를 빼야 돼요? 비제로를 빼야 되죠. 그래서 자유도가 7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하면 자유도가 나오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코드를 실행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p-밸류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는 0.05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0에 굉장히 가까운 숫자죠. 그래서 얘를 근거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해당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귀무가설? 이거죠. B1부터 B7까지 파라미터의 값들이 0이라고 하는 귀무가설을 우리가 기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선형 모형에서는 모형의 설명력에 대한 통계적인 검정을 무슨 테스트를 가지고 했었죠? 네, F 테스트를 가지고 했었죠. 그래서 그거랑 같은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결과를 또 보면 뭐가 나오냐면 AIC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이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 있나요? 얘도 모형의 설명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얘는 정확하게 말하면 information loss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설명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 값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이렇게 계산이 돼요. 음? 이게 뭐예요? 우리 모형의 어떠한 값이에요? 음? 로그 라이클리후드 값이죠. 자, 우리의 모형의 설명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값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 값이 커진다고요? 작아진다고요? 커져요? 근데 음수예요? 양수예요? 커지긴 하지만 로그 라이클리후드 값은 음수인가요? 양수인가요? 어디에 로그를 붙였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likelihood에 로그를 붙인 거잖아요. likelihood는 데이터의 확률이라고요. 데이터 확률은 0하고 1 사이잖아요. 0하고 1 사이에 로그를 붙이면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 그래서 로그 likelihood의 값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 우리의 모형의 설명력이 더 좋은 거예요? 1번, 2번? 로그 likelihood의 값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경우에 우리의 모형이 갖는 설명력이 더 좋은 거냐? 어떤 게 값이 더 커요? 이게 더 크죠. 맞아요? 근데 여기다가 얼마를 붙였어요? 얼마를 곱했어요? 마이너스 2를 곱했죠. 그러면 모형의 설명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 값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응? 헷갈려요? 아니 모형의 설명력이 좋아지면 얘는 커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작아져야겠죠. 맞을까요? 근데 걔는 양수죠. 왜? 음수에 마이너스 2를 곱했기 때문에. 맞나요? 자, 그리고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더하기 2 S를 했어요. S는 무엇이냐면 파라미터의 수예요. 지금 모형의 파라미터가 몇 개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로지스틱 모형의 파라미터가 몇 개 있나요? 여기는 B0가 들어가야죠. 몇 개 있어요? 8개 있다. 그러면 2 곱하기 S를 하면 8을 하면 몇이 돼요? 16이 되죠. 이게 얼마라고 했어요? 이게 얼마? 무엇과 같다고요? 이거랑 같다라고 했죠. 리지주얼 디비언스랑 같다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자, 리지주얼 디비언스가 얼마였죠? 이거였죠. 여기에 얼마를 더하면 AIC가 나오는 거예요? 16을 더하면 되죠. 나와요? 더하면? 예. 이 AIC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될까요? 모형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인포메이션 로스인데 모형의 설명력의 역수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모형의 설명력이 좋다고요, 나쁘다고요? 좋다고요. 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자, 질문이 없으면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속 변수가 취하는 값이 랭킹의 의미를 갖는 경우에, 즉 종속 변수가 오더드 변수 혹은 오디날 변수인 경우에 우리가 어떠한 모형, 어떠한 비선형 모형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러한 모형을 우리가 오더드 리스폰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오디날 변수의 대표적인 예는 무엇이 있죠?
우리말로는 서열 변수라고 하죠. 종속 변수가 서열 변수인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ordered response 모델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만족도 있죠. 만족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리코트 척도로 보통 측정을 하잖아요. 뭐 매우 만족한다부터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반대로 해야겠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가 보통 1점, 매우 만족한다가 5점이나 뭐 7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값들 사이에 랭킹이 존재하잖아요. 이러한 변수를 뭐라고 한다고요? 서열 변수, 오디날 변수라고 한다고. 또 뭐가 있어요? 평점이 있죠. 평점. 영화 평점이 될 수 있고 뭐 상품에 대한 평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영화 평점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에서 10 사이의 값을 갖게 되고요. 상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에서 5 사이의 평점을 갖게 되죠. 맞나요? 그래서 이러한 종속 변수를 다룰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형을 사용을 해야 된다고요? 지금부터 공부하게 되는 ordered response 모델을 사용을 해야 된다고요. 자, 얘도 결론부터 얘기하면 비선형 모형이에요. 비선형 모형이기 때문에 어떠한 추정식을 사용을 할까요? MLE를 사용을 합니다. 자, MLE를 사용을 하려면 일단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요? 어떠한 펑션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likelihood 펑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likelihood 펑션을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해당 종속 변수가 어떠한 확률 분포를 따르는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떠한 확률 분포를 통해서 해당 종속 변수의 값들이 생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해당 분포의 PDF를 알아야 되는 거죠. 혹은 PMF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산 변수 같은 경우에는. 맞을까요? 네. 자, 그러면 ordered response 모델 같은 경우에 likelihood 펑션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y가 취할 수 있는 값이 1부터 3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3개. 이게 뭐 매우 나쁘다, 보통이다, 매우 좋다. 이러한 랭킹을 갖고 있는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나요? 그러면 특정한 하나의 관측치가 이 3개 중에서 몇 개의 값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의 관측치에 대한 종속 변수는 몇 개에 대한 값만을 취하게 되나요? 하나의 값을 취하겠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의 샘플 데이터에 n개에 대한 관측치가 있으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샘플 데이터에 존재하는 종속 변수에 대한 likelihood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물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산 변수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구하는지가 중요하다고요. 자, 이 확률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얘네들을 다 더하면 반드시 얼마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1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특정한 관측치의 종속 변수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확률이 어떠한 펑션을 가지고 표현이 되느냐에 따라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로진 모형이랑 프라빈 모형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확률을 표현할 때 표준 로지스틱 분포의 CDF를 사용하면 걔는 어떠한 모형이 되냐면 ordered logit 모형이 됩니다. 반대로 확률을 계산을 할 때 표준 정규분포의 CDF를 사용하게 되면 걔는 어떠한 모형이 될까요? ordered
private 모델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리고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종속 변수가 특정한 값을 취하는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latent variable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사용을 했었죠? 바이너리 변수에 대해서도 사용을 했었죠. 똑같아요. 뭐만 다른 거예요? 취할 수 있는 값의 수만 다르다고. 바이너리 종속 변수 같은 경우에는 취할 수 있는 값의 수가 2개밖에 없었잖아요. 여기는 2개 이상이죠, 보통. 지금은 3개인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잠재 변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제로 관측하는 종속 변수의 값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요? 이 잠재 변수의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에러항이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르게 된다고요. 여기서는 둘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하는 거죠. 표준 로지스틱 분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표준 정규 분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에러항이 표준 로지스틱 분포를 따르면 걔는 어떠한 모형이라고요? 오더드 로진 모형이고 이 에러항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면 걔는 오더드 프라빗 모형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로지스틱 모형이나 프라빗 모형이나 모형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다고요. 자,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커팅 포인트 밸류들을 사용을 합니다. 저 알파 1부터 알파 j까지 어떠한 경우에 y가 취할 수 있는 값의 수가 j 플러스 1개인 경우에 걔네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커팅 포인트는 뭐냐면 서로 다른 값들을 구분할 때 사용이 되는 값들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다룬 예에서 여기 있었죠. 맞나요? 이 예 같은 경우에는 종속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의 수가 몇 개예요? 3개죠. 그럼 커팅 포인트, 컷 포인트가 몇 개가 있을까요? 그 3개의 값을 구분하기 위해서 2개가 있어야 돼요. 2개. 2개만 있으면 되죠. 2개만 있으면 여기 있으면은 첫 번째 값이고요. 이 사이에 있으면 두 번째 값이고요. 여기 있으면은 세 번째 값이잖아요. 이게 이제 알파 1이 되는 거고 이게 알파 2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의 값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몰라요. 그런 컷 포인트 밸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잠재 변수의 값이 얼마인 경우에 첫 번째 컷 포인트 밸류인 알파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실제로 관측하는 종속 변수의 값이 0이라고 간주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컷 포인트를 이렇게 우리가 나래비를 세울 수 있죠. 알파 1, 알파 2라고. 그래서 잠재 변수의 값이 여기 있으면 실제 종속 변수의 값이 얼마가 된다고요? 0이 되고요. 잠재 변수의 값이 여기 있으면 알파 1이랑 알파 2 사이에 있으면 실제 종속 변수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죠. 자, 얘를 먼저 구해 볼게요. x. 얘는 뭐랑 같아요? 잠재 변수의 값이 얼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랑 똑같아요? 첫 번째 컷 포인트 밸류죠. 알파 1이에요. 맞을까요? 근데 잠재 변수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근데 여기서는 설명을 위해서 2가 표준 로지스틱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리고 해당 분포의 CDF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얘가 여기 들어가죠. 무엇과 같아요? 이것과 같죠. 얘는 어떻게 다시 표현할 수 있어요? 2만 이쪽에 남겨놓고 xb를 이항을 할 수 있죠. 맞나요? 이거라고요. 맞아요? 근데 얘가 어떠한 분포를 따른다고요?
표준 로지스틱 분포를 따른다고 했어요. 걔는 평균이 얼마라고요? 평균이 0이고 양쪽이 대칭이죠. 표준 정규 분포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자,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합시다. 알파 1 빼기 xp.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뭐예요? 이 2가 2겠죠, 여기. 이 값보다 작을 확률이에요. 그럼 어떠한 영역의 크기랑 같아요? 이 영역의 크기랑 같죠. 얘를 해당 분포의 CDF를 가지고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문자 람다 알파 1 빼기 xb가 되죠. 이 확률이 뭐예요? 이 확률이죠. 맞나요? 자, 그러면 y는 언제 1의 값을 가져요? y 잠재 변수의 값이 알파 1보다 크고 얼마 이하인 경우에 두 번째 컷 포인트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1을 갖습니다. 두 번째 값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얘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잖아요. 대입을 해요. 그럼 얘는 뭐랑 같냐면 양변에 xb를 빼주면 등호는 크게 상관이 없죠.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표준 로지스틱 분포에서 하고 여기가 이렇게 하죠. 그럼 이 확률은 어떠한 영역의 크기랑 같나요? 이 영역의 크기랑 같죠? 그럼 CDF를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확률은 뭐에서 뭐를 빼주면 되죠? 이 왼쪽에 있는 전체 영역에서 이쪽에 있는 영역을 빼주면 되죠. 왼쪽에 있는 전체 영역의 크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대문자 람다 알파2 빼기 xb가 되죠.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이 왼쪽에 있는 크기는 이렇게 된다고. 맞을까요? 이런 식으로 종속 변수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을 우리가 쭉 구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특정한 관측치에 대한 종속 변수의 PDF 혹은 확률이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yi 얘네 있잖아요. yij 얘는 뭐냐면 인디케이터 변수예요. 인디케이터 변수가 뭐예요? 특정한 값을 취할 때면 1의 값을 취하는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의 y 값이 j, 스몰 j를 취하는 경우에만 yi, j의 값이 1이 되고 나머지 경우에는 0이 된다고. 그래서 어떠한 관측치의 종속 변수, i번째 관측자를 합시다. 얘가 1인 경우에 이 위에서 뭐만 1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헷갈리니까. 2인 경우에 어떠한 값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죠? 얘만 1이라고요. 그러면 어떠한 확률만 살아남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0승이기 때문에 다 날아가죠. 1로. 그럼 어떠한 확률만 남는 거예요? 이것만 남는다고. 이게 뭐랑 같은 거예요, 결국? 이거랑 같은 거죠. 응? 그래서 얘는 결국 무엇을 나타내냐면 특정한 관측치의 종속 변수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이 되는 거죠. 그 확률은 이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 위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likelihood 펑션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면 되죠. 여기. 나머지 과정은 똑같습니다. likelihood를 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로그를 취해서 로그 likelihood를 구할 수 있고 걔를 미분을 해가지고
맥시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MLE가 되는 거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MLE가 갖는 특성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설 검정을 위해서 월드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likelihood ratio 테스트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는 앞에서 설명한 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이해가 어느 정도 되나요? 자, 그래서 오더월드 로짓 모형을 실제 데이터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더월드 로짓이라고 하는 R 스크립트 파일을 참고하면 되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은 이 링크를 따라가면 나와 있긴 합니다. 해당 파일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설치를 해야 돼요. 하고 데이터를 읽어오고 자, 종속 변수가 얘예요. 해당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종속 변수가 무엇인지. 종속 변수는 헬스 스테이터스가 됩니다. 자, 종속 변수가 이거예요. 알겠나요? 이 종속 변수는 1부터 3까지의 값을 갖습니다. 1은 건강 상태가 푸어한 거, 안 좋은 거고요. 2는 굿이고요. 3은 엑설런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속 변수는 오디날 변수, 서열 변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종속 변수를 다룰 때는 여러분들이 오더월드 로짓이나 오더월드 프로빈 모형을 사용하는 게 더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주요한 독립 변수는 나이랑 있고 그 다음에 인컴이 있고요. 이거 인컴의 로그를 취한 값이에요. 그 다음에 number of disease 몇 개의 질병을 앓고 있는지를 독립 변수로 사용을 해서 헬스 스테이터스에 대한 종속 변수를 예측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나와요. 이 결과는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죠. 자, 나이가 증가하면 건강 상태가 좋아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예요? 음수잖아요. 종속 변수의 값이 작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인컴이 증가하면 그냥 양수죠. 건강 상태가 좋아지는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빠지는 거예요? 이건 종속 변수의 값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컴이 증가할 때.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당연히 넘버 오브 디지즈가 많으면, 그러니까 값이 크면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음수가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인터셉트라고 나와 있는데 1에서 2, 2에서 3 하고 이렇게 값이 두 개가 나와 있죠. 얘네들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컷 포인트 밸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종속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의 수가 3개이기 때문에 컷 포인트 밸류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몇 개가 있는 거죠?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맞을까요? 그래서 얘가 알파 1이 되고 얘가 알파 2가 된다고. 그 다음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AIC가 나왔죠.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모형의 설명력이 좋은 거라고요? 나쁜 거라고요? 좋은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모형을 사용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모형의 설명력이 더 좋은지를 이 AIC를 가지고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더드 로짓은 일단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